안녕하세요. 건축 설계 꿀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건축 단열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 시공할 때 단열재를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냉방과 난방을 이용할 때 효율을 높이려면 단열재를 이용해 내부와 외부를 차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냉기가 건물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 혹은 겨울철에 실내 난방을 틀었는데 온기가 외벽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면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냉난방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초기 설치 비용이 발생하지만 냉난방 효율이 높아져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내구성과 방충성, 단열성, 불연성, 경제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단열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01.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우레탄폼. 우레탄폼 단열재는 단열 부위에 분무하는 발포식 단열재로 팽창력과 접착력이 좋고 차음성과 기밀성이 우수해 현장에서 많이 쓰는 효과적인 단열재입니다. 우레탄폼은 경질과 연질로 구분합니다. 경질, 클로즈드 셀은 강한 재질의 우레탄폼으로 연질 우레탄보다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등급가 군에 속하죠. 일정 부분의 두께로 시공하면 방수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우수하며 단열 성능도 좋고 내구성이 양호합니다. 무엇보다 부착 성능도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외단열이나 중단열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우레탄폼 단열재는 가연성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일부 난연성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불에 약한 것은 분명하고 유독가스 배출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시공 후 일정 기간 유해한 냄새에 노출될 수 있고 해충이 접근하여 번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어 해충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영하에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양생 시간이 한두 시간 필요해 겨울철에는 시공이 쉽지 않습니다. 02. 연질우레탄폼 단열재. 연질우레탄폼. 연질, 오픈셀, 은경질에 비해 강도가 약한 우레탄폼으로 열전도율이 경질보다 높지만 내구성이 좋고 흡음성과 습도 조절 기능이 경질보다 우수합니다. 양생 시간이 10초 이내로 짧고 냄새도 경질보다 적습니다. 재질이 유연하고 충진성도 양호의 균열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내단열 자재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밀도가 경질 우레탄보다 낮고 열전도율이 경질의 60% 수준에 머물며 방수 기능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단열에 적합하나 경질 수준의 단열 성능을 확보하려면 일정 부분 두께를 높여야 합니다. 강도가 낮아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낮은 강도로 인해 못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실내 시공에 적합합니다. 03.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 일명 스티로폼 단열재로 불리며 폴리스티렌 수지에 발포제를 첨가해 기포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융착 성형한 단열재입니다. 소재의 90%가 공기로 이루어진 반면 밀도가 높아 열전도율도 낮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차음성이 좋으며 시멘트와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무게가 가볍고 탄성이 좋아 시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는 경제성 좋은 단열재입니다. 하지만 좋은 단열 효과에도 불구하고 70도 이상의 고온과 자외선에 약하며 수분의 변형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판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이음매가 발생됩니다. 가연성은 우레탄폼보다 높습니다. 유독가스 방출도 많습니다. 과거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시절에 조립식 판넬 주택의 단열재로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았으나 다른 단열재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편입니다. 최근 난연성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4. 압축 스티로폼 단열재. 압출법 단열재. 일명 아이소핑크라 불리며 폴리스티렌을 가열 유용하여 연속적으로 압축 발포시켜 성형한 단열재입니다. 밀도가 발포 폴리스티렌보다 높고 열전도율도 낮아 단열 등급가 군에 속합니다. 발포 폴리스티렌과 비슷하지만 원료의 발포제와 난연제를 압출기에 용해 혼합해 발포시킨 판산보드로서 단열성과 방습성이 더 뛰어납니다. 저비용의 무게가 가볍고 시공성이 용이해 많이 사용됩니다. 수분을 적게 흡수해 세균이나 곰팡이에 강합니다. 하지만 발포 폴리스티렌보다는 양호하지만 여전히 고온과 자외선에 약하고
판부착 과정에서 이음매가 발생되며 가연성과 더불어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방출합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아 발포 폴리스티렌보다는 장점이 있어 주거용 건축의 외부, 내부에 두루 사용됩니다만 콘크리트 타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초기 경시변화 에이징과 심해 내구성이 약화되면서 단열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05. 유리섬유 단열재 그라스올, 인슐레이션. 그라스올, 글래스올 혹은 인슐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유리섬유는 용융유리를 섬유 성질로 만든 단열재입니다. 최근 단열성을 인정받아 클라이밍 부츠나 스키 부츠에도 사용됩니다. 무기질 재료이기 때문에 고온과 화재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연재로도 사용됩니다. 압축 정도에 따라 밀도가 가장 높은 단열재로 제작될 수 있어 열전 도율도 연질우레탄 폼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불연성이기 때문에 방화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유리섬유 자체는 흡습성이 없지만 단열 매트가 습기를 머금을 수 있어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처지는 등 단열 매트 구조가 변형될 경우 기밀성과 단열성이 떨어집니다. 시공 과정이나 시공 후 외부 충격으로 외부 보호막이 훼손될 경우 유리섬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리섬유는 인체와 접촉하면 피부염, 호흡기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 보고가 있습니다. 6. 미네랄을 단열재 앞면 단열재. 미네랄을 은규산 칼슘의 광석을 고온으로 용융시켜 만든 앞면을 내심재로 사용하여 불에 잘게 차지 않으며 내열성이 높아 700도의 고온에도 변함이 없어 완벽한 방화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뛰어난 단열성은 물론 흡음성, 완벽한 불연 성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앞면 러굴 단열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 시 풍화 발생되며 습기의 유리섬유 단열재와 함께 습기에 취약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 단열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